지난 금요일 HLB는 5.8% 하락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으며 주간 하락률은 18.16%를 기록하였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HLB 영상 업로드가 뜸한 편입니다. 다만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326명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는 출향파 장전 코멘트에서 분석을 이어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간단하게라도 자주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지만 장전 코멘트는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과 함께 HLB의 핵심을 코멘트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장중 12만 9천 원을 찍고 수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파동에서 늘상 있는 일이지만 단기 고점을 찍고 크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익절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출향파의 제안대로 고점에서 부분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반복하며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상심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을 해도 허탈감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트 분석보다는 깊은 조정으로 멘붕에 빠진 투자자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멘탈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드리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추론하기 때문에 많은 공감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HLB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 이 기간 장전 코멘트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세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었는데 우선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공매도 공세가 더욱 격해져서 매물을 일시에 쏟아낸다면 상방 세력들이 강대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신용 물량도 털어내고 싼 값에 공매도 물량까지 받아가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HLB는 출향파가 바닥이라고 주장했던 27,800원에서 4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동력의 원천은 당연히 가남 1차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가남 1차 3상이 공개되었을 때 주가는 오히려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가남 1차 3상은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OS를 포함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HLB는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 내용은 국내 항암제로는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란셋에 게재되는 쾌거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임상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호재를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상 3상 소식에 맞춰 재료 소멸 가능성을 보고 전량을 매도했거나 임상 3상 소식에도 주가가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하다 보니 투매를 결정한 투자자들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도 이후에 다행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한들 과연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남 1차 3상이 성공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주가는 출향파가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며 조만간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27,8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출향파가 27,800원이 완전한 바닥이라는 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해도 일단 매도를 선택한 투자자들은 평소 출향파를 신뢰한다고 해도 재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 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미 떠나간 버스에 재탑승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며 매도 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추가 하락했던 주가에서 심리적으로 확증 편향이 심화되기 때문에 재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HLB는 2019년 9월 29일에 위암 3, 4차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당시 주가는 수정주가 기준으로 8만 5천 원을 넘어섰는데 위암 3차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가남 1차 임상 결과가 위암 3차 임상 결과를 압도했음에도 주가는 장중에 5만 1,700원을 찍은 것을 끝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재료의 주가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내 주식판에서 실적을 동반하지 않은 제약바이오주는 절대적으로 세력과 주포만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재료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세력들의 전략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가남 1차 3상 결과가 재료 소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략 매도를 선택했거나 혹은 급락할 때 투매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가를 바닥에서 10배나 급등시켰던 위암 3차 임상 결과나
주가가 오히려 급락했던 가남 1차 임상 결과는 누가 봐도 동일한 재료임에도 완전히 다른 주가의 향방을 보였는데 세력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동일 재료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는 HLB 주가가 대세 상승을 시작한 초기에 첫 번째로 형성한 파동에서 공개 추천 종목의 매매 현황을 통해 59,900원의 부분익절 사인을 드렸으며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을 때는 공개 영상을 통해서 43,450원에서 재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영상을 통해서 개인들이 중도하차한 구간을 분석해드렸듯이 59,900원과 43,450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미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만약 59,900원에서 소소하게 대응하지 않고 전략 매도를 결정한 투자자가 있다면 이후 43,450원 구간까지 떨어진 주가를 보며 단기적으로 환호할 수 있었겠지만 이후에 대세 상승 파동을 그린 차트를 목격했다면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식은 동전의 양면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며 동일한 재료를 대하는 상방 세력들의 전략이 동전의 양면만큼이나 기준 없이 변화무쌍하다면 이를 예측하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주가의 단기 향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들 동전의 한 면을 맞춘 것만큼이나 요행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암 3차는 세력들이 즉시 재료를 활용했을 뿐이며 가남 1차 3상이 발표되었을 때는 세력들이 좀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담금질을 반복했던 것뿐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현재의 조정 파동이 건강한 조정 구간을 넘어 조금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주가가 늘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닐 것이며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남 1차 3상을 공개했을 때처럼 좀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금질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판에는 기대감이 절정에 달할 때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실제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재료 소멸 이슈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소멸과 관련한 주가의 향방은 초보 투자자들이 필히 유념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사례가 분기 실적 발표인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사상 최악의 실적 발표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상이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재료 소멸 이슈나 악재 해소 이슈마다 엇박자 투자를 하며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주가는 대세 상승을 하더라도 파동을 만들며 추세를 형성합니다. 파동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있을 수 없을 만큼 주가의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나 상승폭이 깊을수록 조정폭 또한 깊은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하락 파동을 보일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투자자라면 누구나 최고점에서 익절하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남 1차 3상 임상 공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HLB 상방 세력들은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페이크를 구사하기 때문에 시황이나 차트로만 예우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장이 협소한 위암 3, 4차 임상 성과만으로 단기간 과도한 상승이 있었으며 고점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숙련된 차티스트라면 어렵지 않게 고점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량파 또한 당시 매매 자료를 영상으로 공개했듯이 최고점에서 엑시트하며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출량파 지인들 중에 상당수는 출량파를 믿고 HLB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한 이후 2023년에는 바닥을 정교하게 포착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성원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절반 정도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출량파와 동행하고 있지만 언론과 종토방 등에서 입수된 다양한 노이즈에 현혹되어 조기의 하차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조기에 청산했다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포모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중도의 하차를 선택한 지인들의 상당수는 주가가 급등하자 다시 매수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출량파가 가장 많이 했었던 조언은 깊은 하락 파동을 견딜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였는데 결과적으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재입성하게 되더라도 하락 파동에서 또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출량파가 증권가의 고위 임원과 나누었던 HLB 관련 일화를 소개했었는데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수 언론이나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HLB 파이프라인에 대해 상당히 무지합니다. 알려고 노력했는데 무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HLB에 대한 편견과 신약 개발에 대한 선입견이 팽배하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 철학도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다 보니 출향파의 지인이라고 한들 각종 매체로부터 생성된 노이즈를 피해갈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출향파는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테슬라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투자를 고려해보라는 의미에서 테슬라 관련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향파는 지난해 1월 16일 공개적으로 테슬라를 추천하여 7개월 만에 300% 가까운 성과를 보여드렸는데 당시 테슬라를 추천했을 때도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의 심각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심각하다 싶을 정도의 테슬라 관련 엉터리 시황 분석을 대서특필하다 보니 평소 출향파를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지인들조차 이번 선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걱정을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출향파가 테슬라에 다시 없을 역대급 매수 찬스가 왔다며 추천할 당시에는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고점을 찍고 급락하던 중이었는데 이 와중에 전 차종을 최대 20% 할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차종을 할인하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차종을 할인하는 경우는 파산하기 직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외 거의 모든 언론들은 테슬라 할인 정책을 부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심지어 테슬라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경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당시 판매량이 급감했던 테슬라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마지막 고육지책으로 큰 폭의 할인을 단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향파는 장전 코멘트와 장전 종목 추천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할인 정책은 기존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며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드리며 핵심을 잘못 짚은 뉴스들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엉터리 전망을 쏟아냈던 기사나 영상들이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되어 지금은 일부만 확인 가능하지만 언론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테슬라 할인 정책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수많은 투자자의 투매를 유도한 것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할인 이슈에 거의 모든 언론들이 엉터리 분석을 쏟아내며 연루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엉터리 분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원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나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하여 확증 편향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연한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식판의 생리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변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과 분석가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정보의 양과 질에서도 HLB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테슬라에서도 형편없는 수준의 분석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며 이러한 언론들이 조회수를 위해서 겉핥기 뉴스를 쏟아내지 않기를 기대한다거나 애널리스트들이 HLB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 리포트를 써주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할인 정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그동안 아무도 개척하지 못했던 항암제 시장에서 기술 수출도 아니고 직접 신약을 승인받고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하겠다는 HLB의 도전을 무모한 치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기우제를 지내듯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유지할 것이며 리캄 병용요법이 실제로 매출 장부에 찍혀 실적을 수치로 보여줄 때까지 HLB에 대한 확증 편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들은 조회수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HLB가 신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 한동안 HLB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며 언론들의 조회수 경쟁은 결국 HLB가 퀀텀 점프를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반등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약 승인 여부가 언제 발표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출향파는 1월 8일 영상을 통해서 1월 7일에 진행된 유안타증권 IR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안타증권 IR에서 진 회장은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허가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이르면 4월 승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굳이 진 회장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마감 시한 전에 신약 승인 여부가 발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4월 중후반부터 반등을 기대하는 것 또한 크게 무리가 있는 예측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HLB는 음봉 위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음봉 위주로 하락하게 되면 반등 시 특징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한 차트 분석도 장전 코멘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수급은 기관과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주었습니다. 개인은 장기와 단기 수급에서 모두 매도하였으며 외국인은 장단기 수급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 매물은 단타 위주의 금융투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며 외국인들의 장단기 수급이 전 구간에서 개인을 압도하는 것 또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으면 순매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조정을 받자 단타 물량의 특성을 드러내며 급히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금융투자 물량은 출향파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대로 단타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조기에 청산할 것이며 하락을 해도 조기에 청산할 물량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매물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는 2.05% 하락하며 섹터 등락률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제약 섹터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HLB가 나홀로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의 조정 파동이 개별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조정이 예상보다 깊어진 것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HLB 공매도 잔고는 314만 주로 소폭 증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 없이 결사항전 태세로 버티고 있지만 또다시 유용한 자양분과 상승 동력을 위한 땔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향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1월 26일부터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며 대응했던 내역입니다. 출향파의 매매 타점이나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빨간색은 전체 보유 비중 대비 부분익절 비중을 표기한 것이며 노란색은 해당 날짜 기준 전체 부분익절 비중을 표기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전체 보유 비중 대비 재매수한 비중을 표기한 것이며 분홍색은 직전 대응가 대비 부분익절 차익을 표기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이후 출향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정교한 매매 타점을 연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을 단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단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유 비중 중에 소소한 물량만으로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유용한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가가 조정받을 때 멘탈을 강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일 장중에 대응했던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HLB제약은 HLB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대응해왔는데 보시다시피 저점에서는 매수 위주로 대응했지만 41,700원에서 7%를 익절하는 등 최고점에서는 매도 위주로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절 물량은 조정 시 재매수에 활용하며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보유 가치 또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시간관계상 상세한 매매 내역을 안내드리지 못하지만 HLB나 생명과학과 비슷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